교과서 276페이지 수학이 긴 책 경우의 수 단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정식 2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해 x, y, z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x, y, z의 순서상을 찾아야 하는데, 자, 이렇게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개수가 제일 큰 i부터 생각합니다. x, y, z 중에 x의 개수만 2이기 때문에 x의 개수가 2인 i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어 봐요. 그럼 가능한 건 x는 1인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x가 2인 게 가능하고 x가 3인 것까지 가능해요. 왜? x가 4가 되면 y랑 z가 절대로 자연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x가 1인 경우에는 y 더하기 z는 6이 되고요. x가 2인 경우에는 y 더하기 z가 4가 되고, x가 3인 경우에는 y 더하기 z가 2가 됩니다. 각각의 케이스에서 순서상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찾아볼게요. 자, 더해서 6이 되는 건 x는 계속 1이고요. 1 더하기 5가 6이고, 2 더하기 4도 6이고, 3 더하기 3도 6이고, 4 더하기 2도 6이고, 5 더하기 1도 6이에요. 자연수 순서쌍이기 때문에 이 정도 쓸 수 있겠습니다. x가 1일 때. 자, 2일 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자, x가 2면 y 더하기 z가 4인 건 1 더하기 3, 2 더하기 2, 3 더하기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자, x가 3일 때는 더해서 2가 되는 건 1 더하기 1밖에 없어요. 그럼 개수를 세보니까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정답 자연수 해의 개수는 9개입니다.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 나와 있을 때 개수가 가장 큰 i부터 문자를 하나 줄여서 생각을 하면 케이스를 조금 쉽게 셀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해라. 그러면 집에서 문구점까지, 그 다음에 문구점에서 학교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집에서 문구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그려보면 파란색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최단 경로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구점에서 학교로 가는 거는 오른쪽 길로 가는 거, 위쪽 길로 가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3 곱하기 2를 해서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6가지, 6가지가 됩니다. 집에서 문구점 갔다가 이어서 바로 학교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3번 보겠습니다.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3천보다 작은 짝수를 구해라. 그럼 3천보다 작은 짝수 중에서 4자리 자연수는 첫 번째로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4자리 수는 만들어졌는데 짝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짝수. 자, 짝수는 맨 마지막 자리에 몇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0하고 2하고 4가 됩니다. 짝수가 되려면. 그래서 짝수가 되게끔 0, 2, 4 중에 하나 고르는 거 3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의 자리에다가 내가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라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맨 앞자리랑 맨 뒷자리에 숫자를 2개 썼기 때문에 남은 숫자는 총 4가지예요. 그 중에서 2개를 순서대로 씁니다. 그쵸? 나머지 2자리.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4p니까 3 곱하기 4p는 12라서 총 36가지. 첫 번째 케이스. 맨 앞자리에 1이 오는 경우는 36가지의 짝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맨 앞에 2가 올 경우에는 짝수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건 0하고 4겠죠. 2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짝수 만들기 위해서 2개 사용했고요. 2개 중에 하나 사용했고, 위에랑 똑같이 나머지 2자리에 4개 중에서 2개를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12, 즉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맨 앞에 1이랑 2인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합의 법칙을 사용하면 총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3000보다 작은 짝수는 맨 앞자리에 1 또는 맨 앞자리에 2가 와야 하고, 마지막에는 짝수 0, 2, 4 중에 골라서 오는데, 나머지는 상관없이 아무거나 올 수 있으니 나머지 중에 순서대로 골라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색칠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영역 A, B, C, D 4개를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칠해봅시다. 자, A 칠하고요. B 칠하고요. C 칠하고요. D를 칠해봅시다. 자, 이렇게 A, B, C, D를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색이 4가지가 있기 때문에 A에는 총 4가지의 색깔을 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B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칠할 수 있죠. 왜? A에 칠한 걸 칠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A 칠하고 B 칠할 때 B는 총 3가지를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A에다가 파란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B에다가 초록색을 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문제인데 C를 칠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C를 칠할 때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해요. 자, 2가지로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느냐. 자, A랑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A와 같은 색을 칠할 수 있고요. 자, A와 다른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지금 A랑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A와 같은 색을 칠해도 되고 다른 색을 칠해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같은 색을 칠할지 다른 색을 칠할지 결정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자, 이렇게 구분하는데 A와 같은 색을 칠하는 거는 파란색을 칠하는 거 한 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다른 색을 칠하는 거는 자, 보라색을 칠한다고 생각을 하면 A와 다른 색은 파란색 안 되고요. 초록색도 안 돼요. 그럼 4가지 색 중에 파란색 안 되고 초록색 안 되니 2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쵸? 파란색 빼고 초록색 빼면 2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를 칠할 건데요. 자, D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C에 A와 같은 색을 칠했다면 지금 칠해져 있는 건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이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 D는 A랑 C랑 붙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만 안 칠하면 됩니다. D는 파란색만 안 칠하면 돼서 3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그쵸? D는 파란색만 안 칠하면 돼서 3가지. 그 다음에 만약에 D를 칠할 때 C에 A와 다른 색을 칠했다고 가정한다면 C에 아까 전에 보라색을 칠했었지요. 자, 이렇게 보라색을 칠했으면 D에는 무슨 색을 못 칠해요?
파란색과 보라색을 못 칠하죠. 몇 개 못 칠하는 거예요. 전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못 칠하니 D에 칠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A와 같은 색을 칠하는 거랑 다른 색을 칠하는 거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쵸?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 사용하고요. 여기 앞에 곱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4 곱하기 3. 자, A 곱하기 B. 그 다음에 C랑 D를 칠하는 건 C에 한 가지, D에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에 두 가지, D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다 곱했을 때 총 84가지가 나옵니다. 자, 핵심은 C가 돼요. 어떻게? A랑 같은 색을 칠할지 A와 다른 색을 칠할지를 결정하고요. 이어서 D가 그럼 경우의 수가 바뀌죠. 여기 보시면 A와 같은 색을 칠할 땐 세 가지, A와 다른 색을 칠할 땐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 그냥 C를 경우의 수 같다고 놓고 풀지 마시고 앞에 나온 문자 중에서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게 생기면 경우를 같은 색 칠할 때, 다른 색 칠할 때로 나눠서 푼다. 이게 색칠 문제를 푸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가 자연수일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로 ABC 순서대로 크기가 정해져 있고 세 변의 길이의 합이 24입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면 A랑 B랑 C가 전부 다 8일 텐데요. 다 같은 것보다 A가 더 길어야 될 테니 일단 A가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제일 긴 변은 8보다 작아질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삼각형의 조건은 뭐냐? 제일 긴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쵸? 근데 B 플러스 C는 뭐랑 똑같냐면 위의 식에서 A를 넘겨서 24 빼기 A랑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해지는 게 A가 12보다는 작다라는 게 구해집니다. 두 가지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거를 합쳐서 A의 값의 범위는 8부터 12까지 8은 등호가 들어가고 12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일 긴 변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긴 변을 바탕으로 나머지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정할 건데요. A의 값이 8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기 때문에 가능한 건 A가 8일 때 되고요. A가 9일 때 되고요. A가 10일 때 되고요. A가 11일 때가 돼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나눠서 케이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8이면 나머지 두 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요? A가 8이면 B 플러스 C는 16이어야 되는데 A가 제일 커야 하니까 A가 8일 때는 888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써볼까요? 자, A가 8일 때는 B 플러스 C가 16이어야 되고 더 작아야 됩니다. B가 더 작고 C가 더 작아요. 자, A가 9일 때는 B 플러스 C가 얼마면 돼요? 15면 되고요. A가 9인 상태에서 B는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 A가 제일 길어야 되니까. 그럼 B 더하기 C가 15가 되려면 9 더하기 6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8 더하기 7도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는 안 돼요. 그쵸? 왜냐면 9, 7, 8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B가 C보다 긴 게 안 되니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해서 두 가지로 잘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A가 10일 때는 B 플러스 C가 얼마면 돼요?
4면 되겠죠. 그러면 A가 10부터 시작하고요. B도 최대 10까지 가능하고 더해서 14가 되려면 10, 14거나 19, 5거나 18, 6이거나 17, 7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A가 11일 때는 B 플러스 C가 13이면 되고요. 경우를 써보면 11, 11, 2가 되고요. 11, 10, 3이 되고요. 11, 9, 4가 되고요. 11, 8, 5가 되고요. 11, 7, 6이 되겠네요. 자, 되는 경우를 전부 다 썼습니다. 이제 세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의 개수는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조건을 보고 제일 긴 변의 길이를 범위를 구해서 제일 긴 변의 길이 정해놓고 나머지 두 개의 변의 길이를 구해서 전체 삼각형의 개수를 다 세어보았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어느 영화관에서 일렬로 놓인 똑같은 의자 10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학생 3명이 앉는데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자 10개가 있는데 어떻게 앉으란 얘기예요?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앉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떨어져 앉아라. 이런 식으로 붙어 앉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지금 3명의 학생이 앉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V 표시한 데 앉았으면 나머지 7개는 무슨 의자예요? 여기가 빈 의자예요. 그쵸? 빈 의자. 그러면 빈 의자를 먼저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이 학생 3명이 사이사이에 자, 사이사이에 여기 지울게요. 자, 학생 3명이 사이사이에 본인의 의자를 들고 들어가서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2명이 붙어서 앉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빈 의자를 먼저 배열해 놓고요. 사이사이에 학생이 직접 의자를 들고 들어가서 앉으면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살표가 몇 개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가 있으니까 8개의 화살표 중에서 학생 3명이 골라서 들어가는데 순서대로 골라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8P3이고요. 8P3은 8 곱하기 7 곱하기 6, 8부터 3개를 곱하면 되고 이것을 계산하면 336까지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려울 수 있는데 아이디어는 어떻게 된다? 빈 의자를 먼저 놓고 그 사이사이에 학생들이 직접 의자를 들고 들어가서 앉으면 절대로 2명이 이웃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의 수를 찾으려면 빈 의자 놓고 사이사이 또는 양끝 8개 중에서 학생이 들어갈 세 자리를 순서대로 골라서 앉혀버리면 되니까 8P3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같이 보겠습니다. A고등학교 1학년은 학급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교에 1학년 학생 4명이 전학 왔을 때 4명을 서로 다른 반에 배정한대요. 그러면 1반부터 6반까지 있다고 칩시다.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4명의 학생이 전학 왔어요. 자, 4명의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전학 온 학생들이 각자 다른 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A 학생은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갈 수 있어요, 골라서. 그럼 A 학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6가지고요. B 학생은 A랑 같은 반은 못 가죠. 그럼 A가 고른 반 제외하고 나머지 5가지의 반에 갈 수 있고요. 그러면 C는 4가지, D는 3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결정할 수 있고 A, B, C, D가 동시에 1번부터 6번 중에서 골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를 합니다. 곱의 법칙 사용을 해요. 그래서 6, 5, 4, 3을 곱해주면 경우의 수는 360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도 되고요. 아니면 6개의 학급 중에서 순서대로 4명의 학생이 들어갈 반의 경우의 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P4로 계산이 되는데 얘가 바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해도 되고 순열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2가지 경우 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8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FRIEND 6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모음이 와야 된대요. 자, 6개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그런데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자, 지금 문자에서 모음이 I하고 E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래서 I가 앞에 오고 E가 맨 뒤에 오는 경우 또는 E가 맨 앞에 오고 I가 뒤에 오는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2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문자들 FRND를 생각해 보면 내 자리에 순서대로 그냥 배열만 하면 되니까 위에 것도 4팩토리얼, 아래 것도 4팩토리얼만큼 경우의 수가 생길 겁니다. 4팩토리얼 24니까 2가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24 더하기 24에서 48입니다.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I, E가 앞뒤에 놓이는 경우밖에 없고요. 나머지 4개의 문자 F, R, N, D는 순서대로 나열만 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48가지인 거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9번 풀어봅시다. 문자 A, B, C, D, E 5개를 다음과 같이 나열할 때 가나다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건부터 볼게요. 가족건 첫째 자리에는 A가 올 수 없다. 나조건 셋째 자리에는 A, B가 올 수 없다. 5째 자리에는 A, E가 올 수 없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자는 누구예요? 보니까 A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애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A를 먼저 처리해 볼게요. 자, A는 첫째, 셋째, 5째 자리에 못 가니까 가능한 건 둘째 자리 또는 넷째 자리예요. 그쵸? A는 둘째 또는 넷째에 들어갈 수 있으니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자, A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됐죠? 그 다음에 B도 문제 조건에 들어가 있으니 B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어디 들어갈 수가 있냐? 여기서 핵심은 3번째 조건에 2가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B가 5째 자리에 들어가느냐, 5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5째 자리에 B가 들어가면 2의 경우가 달라집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만약에 B가 5째 자리에 들어가면 B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건 한 가지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내가 2를 집어넣을 건데 2는 A가 들어간 곳과 B가 들어간 곳을 빼고 들어가야 돼요. 그쵸?
자, A가 들어간 곳, B가 들어간 곳을 빼면 2가 들어갈 곳은 3가지입니다. 자, B가 만약에 5째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2가 들어갈 곳은 3가지고요. 나머지 A, B, E 빼고 C, D는 규칙이 없죠. 그래서 나머지 2개의 문자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B가 5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A가 들어간 둘째, 넷째 중에 하나랑 5째 빼고 추가적으로 셋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 남는 자리는 몇 가지가 있냐? A가 들어간 데랑 셋째, 5째 빼고 2가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일단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2가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2를 집어넣을 건데요. 2는 A, B가 들어간 곳 2가지랑 그 다음에 5째 자리에도 못 들어가니까 총 3가지에 안 되는 곳이 존재합니다. 자, A가 들어간 곳, 그 다음에 B가 들어간 곳, 그 다음에 5째 자리 이렇게 이제 3가지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2개의 문자는 똑같이 2팩토리얼로 배열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A를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을 때 5째 자리에 집어넣는 경우와 5째 자리가 아닌 곳에 집어넣는 경우를 쓰는데요. 얘네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 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괄호 안에가 14가 나오니까 2 곱하기 14 하면 총 28가지가 등장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먼저 어떻게 생각했느냐? A를 집어넣을 거예요. 왜? A가 조건이 제일 많으니 A를 집어넣을 수 있는 데가 둘째 또는 넷째밖에 없어서 2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을 건데 B를 5째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왜?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2는 자,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B가 5째 자리에 들어간다면 A가 들어간 곳과 B가 들어간 5째 자리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B가 5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먼저 셋째 자리에 B가 못 들어가니까 B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A가 들어간 곳, 셋째 자리, 5째 자리를 뺀 나머지 2자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는 A, B가 들어간 곳과 5째 자리 뺀 2가지가 되고 나머지는 2팩토리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뒤에는 계산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어느 연주회에 초대받은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연주회장으로 각자 가는데요. 동시에 도착하진 않고, 그러니까 각자 혼자 오겠다는 얘기예요.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해야 한대요. 자,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 생각을 해봤더니 처음에 남자가 오고요. 마지막에 여자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여자가 오고 마지막에 남자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도 남자가 오고 마지막에도 남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하는 거는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각각 세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남자가 오고 마지막에 여자가 오는 거는 자, 처음 올 남자 고르는 거 4명 중에 1명 고르고요. 자, 처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자가 오죠. 그럼 여자 3명 중에서 1명 골라야 여기에 마지막.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
5명은 순서대로 아무렇게나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처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올 여자 고르고요. 마지막에 올 남자 고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순서를 정해서 오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남자랑 남자가 오는 경우, 처음과 마지막에 남자 오는 경우는 처음에 남자 오는 경우 4가지, 마지막에는 처음 온 남자 빼고 나머지 3명 중에 1명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5팩토리얼 똑같이 남은 사람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는 1440씩이에요. 자, 얘도 1440, 얘도 1440, 얘도 1440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사용하면 총 43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해야 되니까 처음 남자, 마지막 여자, 또는 처음 여자, 마지막 남자, 또는 둘 다 남자가 오는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합의 법칙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전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흰 공 1개를 포함해서 서로 다른 3개의 공 n개가 있대요. 이 중에서 흰 공 1개를 포함하여 3개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가 28일 때 n의 값을 구하세요. 흰 공 1개를 포함해서 3개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가 28이다. 그러면 흰 공 1개를 포함해서 3개를 골라요. 그러면 전체 n개 중에서 흰 공 빼면은 n-1개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요? 흰 공을 이미 뽑았으니까 전체 3개를 고르려면 흰 공 빼고 2개 골라야 되겠죠? 자, 이게 28인 겁니다. 그쵸? 흰 공 포함해서 3개를 고르는 거는 흰 공 빼고 나머지 n-1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의 수는 2 곱하기 1 분의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 분자는 앞에 거부터 하나씩 빼면서 2개를 써주면 되고요. 얘가 28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분모를 없애줘야 되겠죠. n-1, n-2 곱한 게 56인데요.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푸셔도 되는데 56은 두 자연수, 지금 n-1과 n-2를 곱했어요. 하나 차이 나는 자연수 2개의 곱입니다. 9구단을 생각해보면 8, 7에 56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n의 값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9면 되겠죠. 뒤에 계산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고, 앞에 파란색으로 형광펜처럼 칠해놓은 거, 흰 공 1개를 포함하여 3개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가 28이다를 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흰 공 1개 뽑아놓고 나머지 n-1개 서로 다른 공 중에서 2개를 뽑았더니 2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선 4개와 평행선 3개가 서로 만날 때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가로선이 2개 있어야 되고요. 세로선도 2개 있어야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가 있어야 되고요. 가로선은 몇 개 있어요? 가로선 4개 중에서 평행사변형 만들 때 필요한 건 선분이 2개 필요해요. 가로. 그쵸?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세로는 전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골라야지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곱합니다. 자, 4C2는 6이고 3C2는 3이라서
전체 18가지가 나와요. 평행사변형을 만들 때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를 동시에 뽑아서 이어주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대표 4명을 뽑는데요. 그런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적어도 1명씩 포함한대요. 그러면 대표를 뽑을 때 중요한 거, 남자랑 여자를 적어도 1명씩 포함한다는 얘기는 남자만 또는 여자만 뽑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건 전체 대표 선출 방법에서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는 걸 어떻게 하고 싶다? 빼고 싶다입니다. 전체 대표 선출하는 방법에서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 합의 법칙이고요. 이 경우를 빼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10명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전체 대표 4명을 뽑을 수 있는데 남자만 대표 뽑는 거는 남자 5명 중에 4명 뽑는 거, 여자만 뽑는 건 여자 5명 중에 4명 뽑는 겁니다. 자, 이거 연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10C4는 계산해야 되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0부터 4개를 곱하고요. 빼기 5C4는 5예요. 그쵸? 5C4는 5C1과 같아서 5고요. 계산을 해보면 약분할 건 약분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10C4가 210이 되고 뒤에 10만큼 빼주면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00입니다. 핵심은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간 게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는 게 불가능해서 전체 경우에서 남자만 뽑는 경우와 여자만 뽑는 경우를 빼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2명을 3명, 4명, 5명의 세모듬으로 나눈대요. 그러면 12명 중 3명을 뽑아서 먼저 모둠을 만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9명이 남아있어요. 그쵸?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4명을 뽑아서 모둠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한 모둠 5명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되겠죠. 먼저 12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한 개의 모둠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9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또 한 개의 모둠을 만들고 나머지 5명끼리 모둠을 만드는 건 한 가지 경우입니다. 이제 요거 계산을 할 거예요. 12C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이고요. 그 다음에 9C4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입니다. 1은 안 곱해도 되겠죠? 자, 약분합니다. 자, 3이 6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고요. 4이 8과 3이 6이 약분이 돼서 앞에 거는 220이고요. 12C3. 그 다음에 9C4는 126입니다. 자,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면 27,720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을 3명, 4명, 5명의 세모듬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총 27,720까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모둠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9칸으로 이루어진 진열장에 똑같은 화분 6개를 진열하려고 한다. 화분을 세 가로줄에 각각 1개, 2개, 3개로 진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로줄에 1개, 2개, 3개를 넣을 건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가로줄에 몇 개씩 집어넣을 건지 선택해야 됩니다. 1개, 2개, 3개 집어넣는 거. 자, 그렇게 선택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로줄에 1개, 2개, 3개를 배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만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각각의 가로줄에 1개, 2개, 3개 진열하는 줄에 배열하는 거, 진열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순서 상관없이 들어갈 칸을 고르기만 하면 되죠. 자, 1개 있는 줄에 내가 선인장, 화분을 진열하는 방법, 2개 있는 줄에 진열하는 방법, 3개 있는 줄에 진열하는 방법을 각각 구해야 됩니다. 근데 1개 있는 줄에는 3칸 중에서 1칸을 골라서 집어넣으면 되고, 2개 있는 줄에는 3칸 중에서 2칸을 골라서 집어넣으면 되고, 3개 있는 줄에는 3칸 중에서 3칸을 골라서 집어넣습니다. 자, 가로줄을 고른 다음에 1개 집어넣고 2개 집어넣고 3개 집어넣는 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활용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팩토리얼은 6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3C는 3, 3C도 3, 3C3은 1이에요. 자, 이걸 다 곱하면 6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54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선인장, 화분을 각각의 가로줄에 1개, 2개, 3개로 진열하는 경우의 수는 총 54가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말고사 시험 범위의 수학 익힘책과 대단원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다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았고 시험 기말고사 화이팅입니다.